안녕하세요, 젠틀길입니다. 오늘은 제가 방금 막 바다에 들어갔다 나와서 조금 캐주얼하게 편하게 입고 촬영을 하고 있네요. 오늘도 아토피 관련 영상을 말씀을 드릴 텐데 지난번 운동 영상 때 이야기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음성으로만 이야기를 했던 거라 그래도 얼굴 보여드리면서 한 번 더 제대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더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됐고요. 관련된 영상들을 빨리 조금 촬영을 하고 업로드를 해서 많은 정보들을 빠르게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많이들 질문 주셨던 내용이에요. 목욕을 많이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은 목욕을 적게 하는 게 좋으냐 이런 질문들을 주변 분들이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게 횟수로만 나눌 수 없는 거다 보니까 목욕을 할 때 어떤 것들을 주의해서 해주시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렇게 어떻게 주의해서 목욕을 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보습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목욕을 할 때 너무 뜨거운 물은 사용하지 마세요. 너무 뜨거운 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피부에 닿는 것 자체가 자극이 되고요. 피부의 온도를 높이기 때문에 샤워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가려움증을 유발하거나 피부의 수분들을 날려버리게 되기 때문에 보습이나 이런 아토피 관리 차원에서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샤워를 할 때는 미지근한 물로 너무 뜨겁지 않은 물로 진행을 해주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샤워를 한 후에 냉수로 피부 온도를 다 낮춰주고 나서 샤워를 마칩니다. 그렇게 해주고 나면 가려움증도 많이 없어지고요. 보습크림을 바를 때도 좀 산뜻한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팁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욕탕 안에, 욕조 안에 너무 오래 있지 마세요.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피부의 온도를 너무 높이게 되면은 이제 아토피 관리에는 좋지 않고 가려움증을 계속해서 유발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피해 주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욕조 들어가더라도 10분, 15분 이내에는 종료를 하고 나옵니다. 사실 그 시간만으로도 우리가 좀 뜨끈뜨끈한 물에 들어가 있으면 피부 온도를 충분히 많이 높이게 되기 때문에 가려움증 관리에는 좋지 않아요. 샤워가 끝난 이후에 피부 온도가 높으면 보습에 방해가 되거든요. 계속해서 증발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욕조에는 짧게 있어 주시고 대중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또 위생 문제가 있기 때문에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아토피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상처가 여기저기 자잘한 상처들이 많잖아요. 감염이 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욕조는 가능한 한 짧게 이용해 주세요. 세 번째는 목욕이 끝난 이후에, 샤워가 끝난 이후에 수건을 사용할 때 주의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많이 문지르는 식으로 닦지 말고 톡톡톡 수분을 그냥 닦아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수건을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닦다가도 그 자극 때문에 가려움증이 올라오기도 하고요. 이 닦는 모션 자체가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수건을 이용하실 때는 천천히 톡톡 수분만 닦아주시는 방향으로 꼭 해주세요. 네 번째는 욕실에서 나오기 전에 보습을 완료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습 크림을 들고 들어가거나 욕실 안에 비치를 해두고 샤워가 끝난 이후에 이렇게 보습을 진행을 합니다. 욕실 안에 이렇게 있을 때 거기 안에는 증기와 수분 같은 것들이 충분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밖으로 나오기 전에 수건과 보습까지 완료를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밖에 나오는 순간 우리 몸에 있는 피부에 묻어있는 수분들이 다 날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보습에 방해가 되기도 하고 이 샤워 후의 보습이 오래 가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욕실 안에서 다 보습까지 완료하시고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목욕 제품, 비누, 샴푸 이런 것들을 구매하실 때 너무 아무렇게나 선택하지 마세요. 아토피가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민감하시기 때문에 다들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름의 자극이 적은 제품들이나 본인에게 맞는 제품의 기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아이들만 아토피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그런 것들을 섬세하게 챙겨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목욕 제품 같은 것들이 자극이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보습과 피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제품들도 있기 때문에 꼭 좋은 제품을 선택을 해주셔야 하고요. 첫 번째 기준은 약산성 제품이에요.
약국에서 파는 리트머스 종이 같은 것으로 테스트를 해볼 수 있으실 텐데, 약산성이 아닌 조금 강한 산성이라든지 알카리성의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 피부의 보호막을 다 해치기 때문에, 안 그래도 보호막이 약해져 있는 아토피가 있으신 분들, 아토피원 분들에게는 분명히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약산성 제품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 외에 안정성이나 나한테 잘 맞는 제품들은 조금 돈이 들고 조금 귀찮더라도 하나하나 찾아 나가는 단계를 거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좀 어렵다고 한다면 정말 좋은 제품을 만드는 회사, 안전한 제품을 만드는 회사를 찾아서 그 회사, 그 브랜드를 믿고 계속해서 구매해 나가는 방식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는 보습 크림을 항상 상시 덧발라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작은 케이스에 들고 다니면서 밖에서도 여행을 가서도 틈틈이 계속해서 발라주거든요. 그런 것들이 보습을 지속적으로 해주면서 수분감을 높여주고 각질이 알아서 떨어져 나가게끔 도움을 주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메이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습 크림을 덧발라주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럴 때는 미스트를 선택을 해서 미스트를 구매해서 들고 다니면서 뿌려주시면 좋고요. 여기서 가장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위생 부분이에요. 손으로 보습 크림을 계속해서 바르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는 손이 굉장히 바이러스라든지 병균 같은 것들이 많이 묻어 있을 수 있으니까 손을 꼭 씻은 후에 또는 소독하신 후에 보습 크림을 발라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미스트 선택이에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메이크업 때문에 미스트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스트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 광천수, 온천수다, 미네랄 워터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좋아 보이는 것들로 마케팅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피부에는 좋지 않아요. 그 물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일반 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피부에 닿으면 아까 욕실에서 나왔을 때처럼 우리 피부에 있는 수분들을 다 가지고 증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건조하게 만들고 각질을 더 심하게 각화되게 만들고요. 가려움증을 유발하고 감염을 더 유발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가능한 한 피해 주시고, NaPCA라든지 히알루론산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미스트를 선택해 주세요. 그 성분들이 공기 중에 있는 수분들을 끌어모아서 우리 보습을 도와주는 보습 인자들이거든요. 원래 우리 몸 안에 있어야 되는, 우리 피부 안에 있어야 되는 인자들이기 때문에 해롭지도 않고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성분이 들어가 있는 미스트를 선택을 하시면 우리 일상 중에도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보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는 제품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달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추가적인 내용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